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제 집합건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집합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돼서 아마 그렇게 쭉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 벽이라든지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있대.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요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전유 부분 했네. 자,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의하면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춰야 되죠. 주벽을 갖추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하나의 물건 위에 건물이 되게 많이 쌓여 있네. 그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하나도 다 건물로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떼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하나 띄워보자고. 띄워보면 앞에 발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뒤쪽에도 발코니가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발코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세탁기 같은 거 돌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출입문이 있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신발장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들어가서 발가락내 제일 많이 나는 애들 방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욕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발로 나와야지. 이쪽으로 오면 지엄한테 맞아 죽죠? 발도 안 씻고 여기 놨다고 맞아 죽습니다. 그죠? 여기 안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뭐야? 주방이죠. 주방하고 밥 먹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뚜껑이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덮여 있죠? 네, 그래서 뚜껑 덮여 있습니다. 여기 지붕이잖아요. 이 기둥이죠? 이게 주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건물을 보는 거야. 하나의 건물이 쌓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권이 성립해야 되죠. 이 전유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돼야 되죠. 이 공용 부분도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규약이나 기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해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공정증서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별도로 떨어진 이런 건물 같은 게 있대요. 여기 이제 1층에 관리사무소, 2층에 경로당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게 지하실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전유 부분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공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죠. 예, 그래. 근데 전유 부분도 이게 아파트 같으면 주거 이외의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층에 살은 적이 있었다 그랬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1층, 2층에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는데 어지러워서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네. 22층 이렇게 올라갔더니요. 어유 굉장히 멀더라고요. 근데 멀리 보이니까 좋긴 좋대요. 근데 조금 어지러워. 그리고 너무 높은 데 올라갔으면 좀 뭐라 그러나 심리적으로 외로워진다 그러나요?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멀리 이렇게 보니까 조금 쓸쓸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 네. 뭐라고? 갱년기? 갱년기가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멀리 보면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왜 한강이나 이렇게 강변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한다 그러죠. 이게 멀리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모습이, 그래도 정지해 있는 모습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모습이 있으면 더 슬퍼진대요. 그래서 이게 뛴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돈 있어도. 자, 어쨌든 항상 요게 부분이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그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 정도만 있지 크게 제한은 없어요. 그럼 이제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법정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이거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고 이거는 그러면 공유할 때 전유 부분의 지분의 비율에서 공용 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비용도 부담해야 되겠죠. 사용 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사용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사용해?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된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30평이고 여기 60평짜리라는 거야. 나왔는데 상대편에서도 60평에서도 문 열고 나왔대. 엘리베이터 타러. 근데 면적의 비율에 해서 지분의 비례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옆으로 서야 되죠. 똑바로 쓰시죠. 그리고 옆으로 타야 되잖아. 그런 일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과 관련돼서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 소유와 관련된 건 몇 가지 하고 사용과 관련된 건 몇 가지 보고 그거 만약에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고요? 2번으로 쓰자고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집합건물이다.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이다. 그냥 토지 이용의 고도와 입체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집합건물이 생겼어요. 넘기세요. 그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의 의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구분소유권은 한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성립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또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 그거는 이제 별표해 놓고 밑에 판례를 보세요. 그건 이제 판례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요. 구분 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합건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 의사가 구분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고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구분 건물이 성립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구분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구분 행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구분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고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구분 건물이 성립한다. 옆에다가 구분 행위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판례가 구분 행위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과거의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행위까지는 필요 없다. 자, 집합건물의 소유인데 전유 부분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다 라고 하고요. 거기는 3번입니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언제나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이 취득하는 거죠. 그럼 공용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공용 부분도 경락인이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은요.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겠네요. 일체성을 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공용 부분 나오죠. 공용 부분 그래요. 공용 부분의 종류는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거 이제 법정 공용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정 공용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니은의 뒷부분에 공용 부분임을 표시하는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려면 법정 공용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임을 표시하는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전유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 건물 등을 얘기하는데 관리사무실, 경로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독립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 부분의 취지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한 법률 관계요. 공용 부분의 귀속입니다. 기억의 줄치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거기는 줄 안 쳐도 됩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이건 이제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여기 있는 상가용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주거 부분의 공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이때는 승강기도 다 별도로 씁니다. 승강기도 지하실에서 올라가는 승강기가 요 승강기는 여기 주택 부분에 구분 소유자들만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승강기 한두 개 정도가 상가 건물에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것들은 주거 부분에 구분 소유자들 공유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도 있고 전원에 대한 공용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거기 미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공유에 있어서 성질상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분할 청구권 인정할 수 없죠. 이거 분할 청구권 인정하면 골치 아파요. 그죠? 만약에 3층에 사시는 분이 분할 청구했대요. 1, 2층은 편하겠지만 4층부터 그거 어떻게 데려오지? 그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죠. 만약에 25층 아파트였는데 23층에 사시는 분이 분할 청구해서 분할 받았다는 거야. 그 밑에 층은 괜찮지만 24층, 25층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죠? 로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고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 변경, 관리 요건데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줄칩니다. 그거. 각 공유자가 공용 부분을 뭐에 따라 사용한다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대신 지분 그럼 틀립니다. 전엔 참 지분으로 잘 들어갔어요. 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 지분자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지분 X 해야 되죠. 그럼 공용 부분의 관리예요. 공용 부분의 관리는 이제 의결 종족수가 나오면 관리 그러면 과반수예요. 통상의 집회 결의가 뭐죠? 과반수입니다. 관리는 왜 과반수죠? 관리는 왜 과반수예요? 관리니까 과반수예요. 아니야, 이렇게 해놔요. 뒤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걸 아마. 아, 진짜 과반수구나 라고 하는 거. 관리니까 과반수예요. 관리니까 과반수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4분의 3. 과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 4분의 3이요. 이제 5분의 4도 나오는데 5분의 4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 과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과반수. 과반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통상의 집회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 애매한 건 다 뭐예요? 4분의 3. 예? 애매한 건 다 4분의 3이고요. 자, 그런데 니은에 보세요.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공용 부분 변경인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결이라고 하죠. B에 보셨어요? B에 공용 부분의 변경 A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B에 보시면 공용 부분 변경이 아니고 개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개량도 뭐야? 4분의 3이거든. 4분의 3인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결이 뭐라는 얘기야? 과반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또 왜 과반수냐고. 과다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과자 들어갔죠? 거기도 다 과자 들어간다고. 아시겠어요? 통상의 집회결의를 과반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이다 라고 해서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지분에 따른다. 이거는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유 부분 취득하면 무조건 공용 부분은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용 부분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 부담 수익과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인데요. 자, 오른쪽에 가면 기억에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입니다. 그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죠. 공용 부분의 소유는 공용 부분의 소유 관계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지분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발생하는 의무, 기타 비용도 지분에 따라서 부담하면 되겠죠. 여기서 생기는 이익도 지분에 따라서 수익하면 되겠죠. 이익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용도 지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예, 사용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용은 뭐라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 타면 리듬 타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나이트도 아니고 계속 리듬 타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괜히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제가 뭔가 얘기해 준 데는 그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체크해 두십니다. 공용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효력은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디귿도 체크합니다. 전유 부분의 특정 승계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하나여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전 구분 소유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인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실내에 있는 여기 스프링쿨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스프링쿨러죠. 이 스프링쿨러는 이 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전유 부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무식한 애들이 가끔가다 이게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전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공용 부분이야. 무조건 건물 전체에 하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생겼다 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전체 구분 소유자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어디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대지 및 대지 사용권입니다. 건물의 대지도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가 있죠. 이 대지가 뭐예요? 이게 법정 대지야. 법정 대지인데, 우리도 전에 지금 이사 오기 전에는 워낙 평수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한 집에 차가 2대, 3대씩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데 이만큼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여기를 또 주차장으로 빌렸어요. 이렇게 갖고 주차장으로 빌렸는데, 여기는 경비 아저씨들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동네 차가 다 와. 여기는 동네 차가 다 와서 되더라고요. 근데 최초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거 주차장으로 빌리자라고 해서 규약상 대지로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일반적이지만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인데,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 이거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를 법정 대지라고 하죠. 규약상 대지는 이거하고 같이 관리되는 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관리되는 대지다. 그래서 규약상 대지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서 건물의 대지로 된 통로, 주차장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됨에 따라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 그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이 대지 자체가 한숨 쉴 거 없어. 뭘 한숨을 쉬어 이거. 뭐 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겪어낸 건데, 이게 법정 대지가 됐다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 건물이 속하는 대지니까 법정 대지였다가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는 대지잖아요. 그럼 이건 법정 대지가 아니잖아 이제. 그럼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규약상 대지로 보겠다는 거야. 이것도 규약상 대지는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규약으로 정해서 대지로 정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법정 대지였다가 분할로 인해서 건물이 없는 대지가 되다 보니까 규약상 대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 없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대지사용권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있으면 여기도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대지사용권은 항상 통상 소유권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도 있다죠. 저쪽에 있는 거 저희 임차권으로 빌렸다고 얘기했죠.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저 뭐야 이건 뭐지? 올리는 거 이거 올렸던 차단 바라고 해야 되나?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출입 통제기 설치해서 우리 그 뭐죠? 요거 마크 붙인 거만 뭐 RFID 카드인가 그거 붙여가지고 그게 온 거만 이렇게 열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분명히 우리 동 차량이 아닌 것들도 그걸 붙이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이게 또 부정이 있더만. 또 경비 아저씨들이 또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해다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와갖고 대형 화물차들이 막 이렇게 질비해 갖고 있나. 대형 화물차들. 그럼 저 대형 화물차가 도대체 원래 이거 주거단지 안에 대형 화물차들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디서 들어왔나. 그래서 경비실에다가 물어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쭈삣쭈삣 하는 거야.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관리사무소에 있는 우리 분께서 이렇게 또 아시는 분 몇 분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아시는 분 몇 분이 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의 또 어떤 청탁을 받아갖고 이렇게 했더라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싸가지 없는 것들. 제가 저 집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저건 이제 죽었을 텐데 전부 다 고발했을 거예요. 내가 아마 저거. 그런데 이사 갈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그분은 이제 나에게만 엄하신 분이 있죠. 딴 분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엄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래. 저거 얼마 되진 않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해하게 되면 4년 만에 쫓겨난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까 공용 부분하고도 똑같이 지금 규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굉장히 바보 같은 법조문이 하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죠. 원칙이 뭐야?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 처분할 수 없다잖아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귀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는데 분리 처분 금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대요. 굉장히 쪼다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 원래가 분리 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면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법조문을 정말로 쪼다같이 만들었어요. 앞만 읽어도 쪼다 같아. 원래 분리처분이 금지되는데 분리처분의 금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뭔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시험엔 잘 내요. 이치에 안 맞는 거라 여러분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에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이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리 정한 걸 등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는 분리 처분 금지 원칙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굉장히 쪼다 같은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참 쪼다같이 잘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집합건물에 대하여 담보책임.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보이시죠? 그 담보책임은 담보책임을 지는 자.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일단은 건물을 지은 자. 이거 담보책임 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분양한 자가 지었을 거예요. 근데 분양한 자가 전부 다 짓진 않고 중간중간에 누구 시공자 정해서 시공자들이 이렇게 짓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시공자도 같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시공한 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는데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담보 책임 범위 내에서 구분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분양자, 또 분양자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시공한 자 다 구분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요? 담보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에요. 양쪽 가로 2번 보이십니까? 자, 건축법 규정에 따른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몇 년이요? 10년. 주요 구조부 이외 하자, 주요 구조부 이외 하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거기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물의 주요 부분 뭐야? 주요 내력 구조부, 기둥 같은 거, 그렇죠? 기둥 같은 거, 지붕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지붕틀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몇 년이요? 10년. 왜냐하면 서 있잖아. 딱 서 있죠? 서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몇 년이요? 5년. 아시겠죠? 나머지는 5년 이내의 기간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일이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자, 이게 왜 생겼냐면 전에는 그냥 사용검사 받은 날, 사용검사 받고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거는 한 1년 있다가 입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 입주했으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1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지는 것들 있죠? 소모품 같은 거. 이거는 다 이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서 들어온 거예요. 켰더니 막 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거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일은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어떻게 인도한 날.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은 건 7월 1일 날 사용검사 받았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약에 1년짜리다 라고 하면 7월 1일 날 입주한 사람은 언제요? 6월 30일 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겠죠. 근데 입주한 사람이 9월 1일 날 입주했답니다. 그럼 똑같은 1년짜리도 언제요? 8월 31일 날 하자담보 책임이 끝날 거고요. 만약에 12월 1일 날 입주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하자담보 책임이 끝나겠죠. 이게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사용 검사 받은 날 일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분 소유자가 입주해서 사용 수익한 날로부터 담보 책임이 존속 기간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건축법 같은 경우에 사용 승인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사용 검사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있는 뭐요?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공용 부분 있잖아요.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두 사람이 입주하든 세 사람이 입주하든 이거 사용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거고요. 전유 부분은 늦게 들어오면 늦게부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고, 한번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구분 소유자 등의 권리 의무 나오죠? 구분 소유자 등의 권리 의무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구분 소유자의 의무 보세요. 구분 소유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거용 전유 부분의 용도 외 사용 금지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권리 의무. 그런데요, 뭐 거기 1번하고 2번 정도 보시면 돼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막 가래침 뱉고 다니고 아무데나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고요. 또 전유 부분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전유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도 여기에 그 60 몇 평짜리였는데요. 60 몇 평짜리 우리 같은 2층에 주거 외 용도로 쓰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60 몇 평짜리인데 그게 뭘로 쓰냐면 그 룸사롱 비슷한 걸로 쓰더라고. 이렇게 주택 안에. 그래서 분여회에서 난리 나가지고 몇 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나도 봤어, 이 사람. 퇴근해갖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담배 하나 딱 피우고 다리 꼬고 옷은 굉장히 짧은 거 입었어요. 웃돌이 두고 다 조그맣고 왜 그렇게 조그만 옷을 입는지 돈이 없어서 싼 거 사서 입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오빠 그러더라고.
내 여동생이 왔는지 알고, 응? 그러고 앉았죠, 옆에. 앉았어. 나 여동생이 있거든요. 응?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고 앉았더니 내 여동생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오빠로 잘못 알았겠죠? 그래서 앉아갖고 대화하는데 우리 집 독사가 그냥 뛰어나오더니 어째 오던 발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어떤 여자하고 드론드론 얘기하더래요. 나오더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와? 그래서 나 동생인 줄 알고 오빠라고 부르길래 아가씨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오빠라고 부르니까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대가리 2시간 먹었죠. 예, 가본 거야. 오빠 여기 2층에 서비스 좋으니까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와 정말 뻘게 가지고 예, 가봤어요. 가봤는데 뻘게 가지고 이렇더라고.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와 있더라고. 동네 아저씨도 잔뜩 와 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3개월도 안 돼갖고 문 닫았어요. 분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거 참 나는 이제 강의해 주려고 한번 가본 거야. 강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의해 주려고 한번 가봤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다니까 뭘 수근거리게. 자, 그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이건 무슨 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넘겨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관리 다음 페이지 732페이지 나오죠. 예, 거기 관리단 나오는데요. 집합건물 분양자의 관리 의무다라고 해서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 732페이지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3번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 업무 인계하고 나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리단은 성립하는데 관리단은 별도의 성립행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 구분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럼 100명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 꼭 있죠. 한 사람, 이 동네 사람들하고 수준 안 맞는 데는 사람들 있죠. 예? 여기 뭐 한 사람 있어요. 어떤 부인. 이 사람들하고 수준 안 맞는데 뿔란소 유학파 출신이요. 뿔란소 유학파 출신이야. 유학파 출신. 보면 이제 개 한 마리 안고 다니죠. 장갑 꼭 끼고 다녀. 왜? 바깥에 더러운 것들 만질까봐 장갑 꼭 끼고 다니죠. 모자 이렇게 실로 뜬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여름에도 선글라스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끼고 다니죠. 장갑 이렇게 끼고 다녀. 항상. 웬만하면 또 마스크 두꺼운 거 씁니다. 왜? 사회에 저 더러운 기운들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 꼭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하나씩 있어. 이름이 대충 다 비슷해. 여진상 씨. 여상진 씨구나. 여상진 씨. 여상진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나하고 수준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대? 나 관리단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빠질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야. 팔고 이사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살아도 무조건 관리단 구성원이에요. 어디 살든 관계없는 거야. 하기 싫으면 관리단 하기 싫으면 어떻게? 팔고 나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거꾸로 하면 진상녀죠? 예, 여상진 씨. 꼭 있어. 어디에 가나. 저런 사람들. 그래서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요. 당연 설립. 그래서 거기 건물 관리에 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이 된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관리단 성립에 어떠한 조직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설립하며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도 관리단 구성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건
분양자. 분양되지 않은 부분인 경우에는 그 분양자가 분양하고 있는 분양자, 그러니까 건축자겠죠? 예? 분양자 수요 아니냐고. 그 분양자도 관리단 구성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관리인 나와요. 관리는 관리단 업무의 집행기관이다라고 해서요. 2번에 보시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보이십니까?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여기는 관리인이 선임이 될까 안 될까? 여기 이 집합 건물이 있대. 여기 집합 건물 저거 너무 많이 써먹었다, 그죠? 여상진씨 써먹었으니까. 여기 엘리베이터야. 여기는 조그만한 거 2개. 사구 36, 그죠? 9칸이죠? 4구 36이네. 그럼 여기는 관리인이 반드시 선임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여기 구분 소유자가 10인인지. 세대가 36세대라고 해서 구분 소유자가 10인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10세대가 아니라 몇 초요? 10인.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10세대 아니라고.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세 사람이 요거 갖고 있대. 그러면 구분 소유자 10명 안 되잖아요. 그럼 관리인 반드시 선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인이라고. 10세대가 아니고, 구분 소유 세대가 10세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10인이라고. 10인. 왜 10인으로 해놓은 거야 이거? 10인이잖아. 뭔 소리인지 몰라요? 10인. 그래서 10인이야. 왜 10인으로 했겠어? 이런 데서 다 모티브 찾아갖고 한 거야. 이게 숫자 같은 거는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인이야. 10세대가 아니고. 예. 자, 넘겨보시고요. 됐어요. 거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단 집회, 그 관리단 집회 오른쪽에 735페이지 보이십니까? 관리단 집회의 종류는 정기관리단 집회.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거기 회계년도 종료 어떻게 3개월 이내. 회계년도는 아파트마다 달리 정할 수 있죠. 아파트 입주가 6월달에 입주했다 그러면 6월부터 5월 30일까지가 회계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건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국가 회계년도가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짜는데 편하긴 한데, 아파트마다 보면 회계년도 다른데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회계년도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거 변경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임시관리단 집회는 필요한 경우에 집회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정기관리단 회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집회의 결의죠. 자, 결의사항인데 관리단 집회는 규약으로서 특별히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 통지 시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의결 방법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런 정도고, 밑에 결의 종족수가 나오죠. 결의 종족수 5분의 1 같은 거 임시 집회 소집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반수가 나오잖아요. 예? 과반수는 공용 부분에 과알리. 과반수죠. 그 다음에 계량인데 과다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 계량이야. 그렇죠? 과반수. 그 다음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있죠? 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뭔데? 과래침 뱉는 행위야. 무슨 침? 과래침. 과래침 뱉는 행위라고. 다 과자로 정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 과래침 같은 거 뱉고 그런 행위야. 예, 오죽하면 이러고서 나도. 그 다음에 거기 관리인의 선임행위죠. 선임해임이죠. 무슨 인이요? 관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반수는 다 과자 들어가는 거야.
과자. 아시겠죠? 과래침, 뭐라 그랬죠?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과래침 뱉는 행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3분의 4라 그랬죠? 3분의 4, 5분의 4 있잖아요? 5분의 4.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서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재 없으면 책장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책장에 보면 책들 중에 5분의 4는 안 보는 책이죠.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5분의 4는 안 보는 책이잖아. 그래서 서재야, 여기도. 서면결의, 재건축결의. 맞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니까. 서재, 보이세요? 5분의 4 그러면 돼. 재건축 결의에 재건축 복구국 결의 있잖아요. 이것도 5분의 4죠. 그거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회의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동의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 주로 나오면 과반수 4분의 3, 5분의 4 정도예요. 자, 그럼 과반수 뭐라 그랬어, 전부? 과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과자 들어가는 거. 계량행위 중에서 과다한 비용 들어가면 과반수겠네, 그죠?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정지 청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과래침 뱉는 행위라 그랬죠? 관리인 선임의 힘. 관리죠. 그 다음에 서면결의 5분의 4. 재건축결의, 복구결의 5분의 4. 나머지는 다 4분의 3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다 4분의 3. 다 암기됐네, 그죠? 간단하게. 이런 거 암기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재건축 및 복구죠. 재건축 절차 한번 볼게요. 재건축. 자, 재건축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할 때는 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천박해 보이잖아. 천박해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노후됐대요. 그래서 다시 짓는 게 기존에 수리비를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 또는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때 그때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할 때는 결의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재건축이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재건축 절차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이거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어요? 여기는 각 동별로 구분 소유권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모든 동별로 다 똑같이 받아야 돼. 5분의 4 이상을.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 이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가 없어요. 또 재건축하면서 특별히 무슨 뭐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재건축하면 정신질환급이에요. 그래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실 거 없고, 한 장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5분의 4 이상의 구분 소유권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2개 동 이상을 한다. 그럼 전체 5분의 4야. 만약에 단지 10개를 전부 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개 다 5분의 4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하나는, 하나만 재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하나만 할 때는 한 동 5분의 4면 되는 거고, 전체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한 단지 10개 동 중에서 한 개 동만 재건축한다고? 그럼 가스하고 수도 같은 거 다 어떻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 법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냥 놔두라 그래. 시험에도 안 내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741페이지에 자, 재건축 복구인데요. 자, 재건축 하려고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2년 이내에 재건축에 착수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럼 다시 복구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사하지 못하니까. 그럼 복구하는데 여기 파손된 부분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파손이 됐다. 그럼 그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 복구하고, 또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용 부분 복구하고 각 구분 소유자에게 그 비율로 보상 청구하면 되겠죠. 부담을 부과하면 되는데, 파손된 부분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거야.
2분의 1 초과한다. 그럼 이것도 재건축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짓는다 그러면 이건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가격에 가격 동그라미 치세요.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에 멸실이 있었다. 그러면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공용 부분에 대한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재건축 결의나 공용 부분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지 않는 한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이 됐답니다. 그때는 결의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5분의 4 이상 다수에 의한 결의, 5분의 4 이상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해서 멸실된 공용 부분의 복구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런 정도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에도 요만큼 딱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시험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거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겁니다. 한 동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도 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맞는 거였다고. 이게 옛날에 맞는 거였는데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판례가 2013년도에 확정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되고 구분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구분 건물이 된다고 얘기했죠? 기억 안 나? 기억이 나요? 그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력이 뭐 그래? (722페이지) 그거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잘 나온다고. 체크는 낼름 해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분 의사가 외부로 표시가 되고, 거기 반드시 집합건물 대장상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 표시에 의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랬죠. 구분 의사가 표시가 되고 구분 건물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구분 건물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수취한다죠. 사용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사용만. 아시겠죠? 네. 또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공용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됐죠? 예, 요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맞는 문제였는데 1번 지문이 달라진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금년 문제를 안 집어넣나 내가? 금년 문제 안 집어넣었어요? 어, 729페이지 한번 봐봐요. 729페이지. 729페이지가 이게 금년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대로 줄 쳐준 건데 줄 쳐준 데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데 만약에 줄 쳐준 데가 아닌 데서 나온다. 그럼 몇 번? 2번 찍기로 하고. 아시겠죠? 거기 보세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죠?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 결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의할 수 없죠? 여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그랬잖아요.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뭐죠? 소집 절차 생략한 거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소집 통지한 부분만 결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소집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4번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이에요. 그렇지, 인도한 날이지.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고? 사용 승인이고. 그렇죠? 늘 이런 데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작년 문제고요. 금년 문제도 결국은 줄쳐준데서 나올 거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에서 한 문제고, 이거 더 이상 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이거 이상 한다는 건. 자, 조금 쉬었다가 얼른 문제 1시간 정도, 1시간 반 그 정도 풀고 끝낼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